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이슈를 전해드리는 코인헌트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의 최근 이슈들을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브리핑들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EC 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가 윌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다는 내용이랑,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가 다른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SEC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가 윌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습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무도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고 했으며,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특별할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지난 60년간 자동차 산업 내 안전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 기준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으며,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연쇄 파산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의 여파로 예치자금이 동결된 투자자들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SEC의 암호화폐 관련 명확성 부족이 투자자의 시장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최근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SEC는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토큰이 상장되면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규제 기관은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최근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가 다른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회사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꺼이 탐구할 의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리플이 SEC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리플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리플이 미국에서의 작전을 기꺼이 감추려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소송은 SEC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늘어지며 소송이 길어지고 있고, SEC는 리플의 법률팀에 대한 결의를 새로 고쳤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Y 불만을 통해 블록체인 회사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어두운 구름을 몰고 오는 와중에 7월에 제기된 Y 불만은 코인베이스 직원에 대한 내부자 거래 혐의를 추가했고, 또한 9개의 다른 크립토 통화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의 이러한 공격적인 추진은 SEC가 승리하면 암호화 시장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결과는 리플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지역으로 밀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에게 불리한 결과는 ODL 운영에 렌치를 던질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은행이 ODL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리플의 CBDC 인프라 채택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고, SEC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는 투자자 심리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이미 ODL 서비스를 위한 많은 복도를 시작했고, 이것이 XRP에 대한 기존 수요 동인을 나타내며 XRP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고, XRP는 지난주부터 단기 가격 지원 수준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ODL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넓혀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리플의 가격 추세를 보면 0.30달러 지원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 쌍은 0.25달러로 하락하고 나중에 0.21달러의 패턴 목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가격이 강세로 0.30달러에서 반등하면 낮은 수준에서 강한 수요를 나타내고, 황소는 다시 이동평균보다 가격을 밀어올리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은 0.39달러에서 강한 오버헤드 저항에 랠리할 수 있어 보이며, 현재로서는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셔서 분할로 비중을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발언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경제시장 흐름에 맞춰 투자하시길 당부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해 많은 정보와 소송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